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 얼굴 인면과 뱀의 몸입니다. 산해경, 흑표문화, 홍산문화, 당나라의 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보았다시피 고구려의 고분벽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짐승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사신이 아니라 짐승수자 수수사신입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놀라운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산해경 대황북경에 대황의 한가운데 불함이라는 산이 있고 숙신시 국이 있다. 비질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다. 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름을 금충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의 형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짐승은 무슨 짐승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보면은 갈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큰 덩치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큰 동물, 옛날에는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옥룡입니다. 옥룡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금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불렀다고요? 숙신시국에서. 숙신이라는 한자어는 무슨 원래 음을 한자한 겁니까? 숙신은 우리나라의 선학들인 정인보, 안재홍 이분들이 고서에 출연하는 주신, 식신, 직신 등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음사한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음을 한자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명 가운데 동의어를 한자로 옮겨 놓은 의무려산의 순우기, 부여산의 순우기를 아시게 되었고, 이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숙신, 주신, 식신, 직신이 바로 조선이라는 발음을 한자로 음차한 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은 짐승머리에 뱀의 몸을 한 이 형상을 금충이라, 조선에서는 뭐라고 했다? 금충이라고 했다라는 것. 고조선의 금충이고, 고조선의 금충에 해당되는 유물이 바로 이 흑피용 문화와 홍산 문화에 등장하는 이 옥룡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크기를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옥룡의 크기는 갈퀴의 끝에서 꼬리의 끝까지 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대략 한 30cm가 넘는 것 같습니다. 10cm 미만의 소형의 옥룡도 있고, 이렇게 큰 옥룡도 있고, 이보다 더 큰 고궁박물관에 있는 건 60cm의 홍산문화 옥룡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산문화, 흑피용 문화를 대표하는 영토템 부족의 옥룡입니다. 만주원류고에 보면은 당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발해의 5경 13부 가운데 상경 용천부가 바로 숙신의 땅이다.
방금 여러분들 숙시는 조선을 음사하니까 바꾸어 설명하면은 조선의 옛 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옛 땅이 전부 이곳에 해당되는 않더라도 고조선의 일부의 지리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울 일이 있습니다. 이 옥룡을 기존에 홍산문화의 대표적인 옥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준해성이라고 하는 중국 사회과학원 선생이 홍산문화 수면결형 옥식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 홍산문화의 옥룡은 삼성타럽 옥룡은 홍산문화가 아니고 연대가 더 내려온 하가점 하층문화식이라고 고고학보에서 논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은 특히 연대를 보면은 4400년 전에 적봉 지주산에 동을 재련한 유적지에서 유적지가 출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4400년 전이면은 아까 천문학으로 전욱이 하늘을 관측했던 그 연대와 자, 그리고 이 동을 재련했던 유적지에서 출토되었던 이 시료를 연대 측정한 결과에 나온 이 4400년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4400년이면은) 고조선의 건국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중국의 제국 시기에 이미 청동문화가 존재했다는 차례 증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이게 제국이라는 임금이 중국의 제국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역사를 들여다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옥기를 통해서 옥룡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지금 현재 단계는 중국의 준해성이라는 학자, 낙빙기라는 학자의 주장에 연구 결과에 의거하고는 있더라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역사적인 시사점은 상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경 고궁박물관에 있는 대옥룡은 크기가 60cm입니다. 수화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산문화 옥의 재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화목인데 이 옥기가 4400년 전 하가점 하층문화에서도 동일한 재료에 의한 옥문화가 연속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옥룡이 나오자 한국의 경향신문에다가 이영구 선생은 한족의 용토템은 발해연왕서 비롯됐다라는 기고문을 실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 토템은 우리의 역사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 보면은 강감역지록이라는 중국 사서에 보면은 옥을 춘하 추동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용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태호 복귀시에는 봄철에는 정룡시, 여름에는 정룡시, 가을에는 백룡시, 겨울에는 흑룡시, 중간은 황룡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겨울에 동관이 흑룡이라고 한다면은 흑피용 문화의 용은 바로 이 동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피용 문화의 옥룡을 다루실 때, 옥룡을 보실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 유물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옥룡이 결국에 들여다보았더니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하가정 하층 문화의 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홍산문화의 특집 기념우표를 발행하는데 결국에 방금 설명드린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 때문에 이 옥룡이 빠진 상태에서 홍산문화의 3종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흑피용 문화, 홍산문화, 하가정 하층 문화의 옥기를 대하실 때 조금은 더 우리들의 역사와 관련시켜서 우리들의 역사와 가까운 것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산문화는 이와 같이 인골이나 인물, 그리고 옥조, 그 다음에 옥고, 옥룡 등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출토되지만 흑피용 문화를 보면은 흑피용 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합체된 상태로 인물과 옥고가 하나의 조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홍산문화와 흑피용 문화의 전후관계를 이야기할 때 흑피용 문화가 홍산문화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옥문화이고 기존의 홍산문화 이후에 옥문화가 급격히 쇠퇴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보다는 오히려 홍산문화 이후에 흑피용 문화에 이어서 옥문화가 더욱 융성하고 발전했으며 그 흑피용 문화의 주체가 바로 고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용토템을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용사가 등장합니다. 용사에 관한 그 근거는 한서 율령지 하에 보면 나옵니다. 춘추시대 소공 17년 태호씨는 용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용사로 삼고 용으로 관직 이름을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옥룡의 등장을 가지고 중국의 서경걸은 홍산에 고국이 등장했고 이러한 홍산 고국은 일정 형태의 나라, 국가의 형태를 갖춘 불악간 느슨한 연합관계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할 정도의 고대 국가의 건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이것은 고조선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뱀 토템 시족에서 비롯되었던 용 토템 부족이 드디어 고대 국가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 토템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소 토템, 이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옥문화와 이 옥문화에 대한 문헌 근거를 우리 역사와에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만, 일본, 중국에서 역사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한국사, 동양사회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흑피용 문화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앞선 최초의 연구자로서 최초의 흑피용 연구 연대 측정 실험을 비롯해서 흑피용 연구 저서 한국판, 영문판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본어판, 중국어판의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금 현재 저는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는 문호가 열려있는 개방된 학회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